순수 학비만 놓고 본다면은 장학금 제외하고 1년에 한 되더라고요. 1년에.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총기나 마약 같은 경우는 분들 있었고, 네, 진짜. 네. 자, 우선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디애나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온 첼로 전공 윤산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에서 비올라 전공하다가 지금 현재 버클리 음대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있는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템플 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에서 석사를 끝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타악기 전공하는 김성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왜 미국을 가셨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미국을 선택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캐나다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좀 있었어가지고 언제 한번 유학을 가게 되면 캐나다나 미국을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이 좀 더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또 아는 선생님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 통해서 미국을 가볼까 해가지고 저는 미국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 살았었고 문화가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 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순하게 저희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셔서 유학을 고민했을 때 그냥 당연하게 미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미국에 계셨던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계셨는지. 저는 2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30대 접어드는데 인생의 반 정도를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9년? 대학교 혹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 몇 점들이었는지? 저희 학교는 84점이었어요. 토플 84점.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똑같았고 그리고 버클리 음대가 제가 알기로는 7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사실 제가 템플이랑 메릴랜드가 나왔다고 하겠는데, 그 전에 맨하튼 음대를 다녔어가지고, 맨하튼 음대에서는 토플 성적이 한 60점 이상? 일단이면 된다 그래서, 일단 60점 이상을 받고, 거기 학교 안에서 있는 ESL 수업을 3개월을 듣고, 거기서 낸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격을 또 시켜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맨하튼 음대를 가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토플 시험을 안 봤어요. 왜냐면 이제 ESL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템플 대학교로 편입을 했을 때도 거기서 90점 이상이면 오케이, 우리 그냥 토플 성적 안 필요 없다, 그냥 와라 했고, 메릴랜드도 너 어차피 학사를 5년 이상 했으니 그냥 토플 성적 필요 없다, 그냥 와라 이래가지고 전 솔직히 토플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케이스여가지고 네, 저는 초반에만 보고 안 했어요.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그거 듣는데 어려움 없었나요? 생각보다 레슨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음악 용어고 악기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슨은 안 어려운데 이제 히스토리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듣는 것보다 독해 지문 같은 거 주잖아요. 읽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토플 학원 다녔는데 다른 사람보단 금방 따겠다 이러고 했는데 전 거의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졸업연수 끝나고 바로 토플 학원 다녀서 한 1년 정도 계속 병행하면서 실기하고 오디션 준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 애초에 사셨으니까 영어 공부 하셨나요?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영어 공부 팁을 드리자면은 주변에서 이제 공부한 친구들 보면은 정말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일 하는 거 조금이라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법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문법을 생각하느라 말을 못해요. 회화를 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문법을 이해하는 게 좀 더 미국 가서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살짝 예민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은 유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거 좋은 거 같은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미국 유학 지금 되게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기회가 훨씬 더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독일도 정말 기회가 많지만 미국이 정말 주도 많고 주마다 오케스트라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정말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말하는 기회의 땅?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장 잡거나 자리 잡는 건 미국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미국이 뭔가 음악도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저희의 의견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저의 음악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 미국인 것 같고, 오케스트라도 어떻게 보면 전 차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만약에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고 싶으면 그냥 30분 운전해서 가고, 뭐 만약에 뭐 볼티모어에 있는 데 가면 1시간 운전해서 그냥 연주 보러 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스튜던트 멤버십 이런 게 또 잘 되어 있어서 10불, 5불 내가지고 연주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주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을 오게 되면 진짜 많은 오케스트라의 그걸 들을 수 있고 1시간,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정말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들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수업 이런 질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학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미국 학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학비가 보통 얼마 정도 기준이 되나요? 미국에서? 이게 주마다 정말 차이가 커서 제가 이제 인디애나에 있을 때는 장학금 제외하고 1년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있는 보스턴에서는 웬만하면 다 8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되더라고요, 1년에. B는 정말 장학금이 절실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맨하튼 음대 학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1년에 7천만 원, 6천만 원 했던 것 같고요. 학비만. 그리고 템플 대학교에서 학사를 했을 때는 주가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싸요. 뉴욕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4천만 원, 3천만 원 냈던 것 같고, 근데 메릴랜드는 제가 석사로 있었어가지고 1년에 여기는 3만 2천 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 장학제도 같은 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장학제도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미국 유학 준비할 때 유학원을 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장학금 딜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를 좀 여러 군데를 봐요. 그리고 약간 하향 지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나 여기선 전액 장학금 줬는데 여기 학교 너무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서 그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딜을 유학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근데 개인이 해도 돼요. 장학 제도가 아무래도 미국이 정말 잘 돼 있긴 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돼 있는데 확실히 말을 안 하면 근데 몰라요. 앞서 말씀했듯이 진짜 학교가 귀찮을 정도로 이메일을 많이 해야지 학교에서 들어줘요. 한두 통 한다고 안 들어줘요, 진짜. 그러면 그 미국에서도 장학금을 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실력이 진짜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애나 때는 없었는데 이제 버클리로 편입시험을 보면서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인터뷰를 되게 거긴 중요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장학금을 한 푼도 안 주고 바로 그 ESL 그걸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영어 실력도 장학금에 되게 많은 퍼센티지를 네,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TA, AI 이런 거 하면은 장학금이 다 면제고 생활비를 준다고는. RA가 레지던스, 어시스턴스고, 그다음에 TA가 티처, 그런 거여가지고. 그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딘. 네, 딘스. 딘스. 네.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 그리고 생활비가 또 나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 보통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줘요. 네, 그래서 학부 어린 친구들. 좋습니다. 그 이제는 생활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디 사셨어요? 기숙사 사셨나요? 아니면 뭐 자취? 저는 1년은 기숙사에 살았고 2년 차 때는 학교 아파트에 살았어요. 보스턴에서 지금 자취하고 있습니다. 학교랑 한 15분 거리에 정도 있는 아파트. 저는 2014년도에 미국을 갔으니까 14년부터 17년도까지는 기숙사에 살고 17년부터 쭉 자취했어요. 네,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 생활도 하고 둘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해결이 되죠? 아니요. 안 돼요? 별도. 기숙사 그 비와 자취비를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가 훨씬 비쌌어요. 기숙사가 거의 한 달에 1,000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전 잘 몰라가지고, 원래 프레시맨만 밀플랜? 네, 맞아요. 같은 걸 하는 건데, 저도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거든요? 프레시 안 해요. 그니까요. 그걸 몰라가지고, 기숙사가 공용 주방만 있어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혼자 살면 한 달에 3,000불 정도 내야 되고요. 학식 포함. 그리고 셋이 같이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식 포함 2,700불 정도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월세가 조금씩 싸져요. 맞아, 네. 맞아. 밖에 나가서 살고 그리고 밀플랜을 하면은 정말 저렴하게, 물론 정말 저렴하다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최소. 근데 그건 보스턴이라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기숙사 생활이 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비싸서. 왜냐면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 부스도 다 공용이어가지고 근데도 2,000불, 3,000불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유학을 간다 하시면은 그냥 기숙사는 적응이 안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살고 아예 밖으로 나와서 사는 게 더 절약하는 게 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 근처 말고 조금 거리 있는 곳으로 해서. 미국에 광고할 때는 뭘로 가나요? 진로 투룰리아 맞죠? 네. 진로 투룰리아 아파트.com 이런 걸로. 미국이 뭐 총기 소지도 가능하고 마약이라든지. 근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혼자 살면 뭐 위험하진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무서운 상황들을 접한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오래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유경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당했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진짜 많이 당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는 이거는 제 비주얼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이 먹고는 정말 당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에서 온 것도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유학 준비한 친구들한테 언어 진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게, 언어를 조금 쭈뼛쭈뼛 하면은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맞아. 엄청 무시하려고 해요. 진짜 네. 그래서 언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총기나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제가 저 사는 곳에서. 근데 이제 그게 누굴 향해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총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술 마시고 나와서 그냥 그냥 하늘에다 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위험한 데만 안 가면 돼요. 밤에 그것만 정말 조심하시면 돼요. 전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상황에 놓였던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약간 유형 얘기로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실 때 뭐 미국도 컨택 같은 시스템이 있나요? 저는 사실 컨택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코로나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다 인펄슨으로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레코딩을 어느 데는 내고 어느 곳은 라이브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홀을 하나 빌려서 이렇게 카메라 달고 라이브 오디션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라, 그리고 제가 한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컨택을 안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당장 이렇게 레슨을 받아도 완벽히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컨택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시험 볼 때 이제 4군데를 시험 봤거든요. 근데 이제 2군데를 컨택하고 2군데를 컨택을 안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컨택을 한 대, 2군데가 떨어지고 안 한 2군데가 붙은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컨택의 중요성을 무시는 못하지만 컨택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들 뭐 어떻게 유학원을 통해서 갔는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갔는지? 저는 유학원을 이렇게 끼고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입시를 해보니까 이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네. 왜냐면 이제 미국 가서는 이제 제가 할 줄을 아니까 2년 있고 이제 하니까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완전 처음이고 준비할 게 많고 이러면 전 끼는 게 좋은 것 같긴 한 게 영어랑 실기에만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뭔가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아는 분들이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입시는 UA 어플라이라고 먼저 접수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미국도 그런 게 있는지. 여기는 모든 학교 사이트 다 들어가야 되고 다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드미션 들어가서 그 학교의 이메일을 만들어서 이제 계정을 다 만들고 하나씩 다 작성을 해야 되고, 학교마다 에세이도 그렇게 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제가 또 달라요. 왜 우리 학교로 오고 싶은지 동기를 쓰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여기서 우리 이런 홀도 있고 한데 뭐 넌 어떤 거에 있어서 여기를 오고 싶은 게 된 거야,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한국처럼 그 사이트는 없고 그냥 저희가 일일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보면 좀 질문도 많고 에세이가 안 겹치니까. 그래서 저는 유학원은 제가 한글로 쓰면 다 번역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건 진짜 좀 편하긴 한데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혼자 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미국 그 학교 웹사이트들이 진짜 불친절해요. 정말. 맞아. 정말 뭐 버튼 하나 찾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유학원 안 써봐서 모르지만 정말 처음이시면은 유학원 쓰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한테 꿀팁 하나씩만 얘기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아팠어요, 미국에서. 근데 병원 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알러지가, 꽃가루나 이런 게 한국이랑 달라서. 그래서 약을 조금 잘 챙겨가는 거랑, 그 다음에 입시 준비를 할 때 영어를 그냥 먼저 끝내놓고 실기를 하는 게 훨씬 입시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다 한꺼번에 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서 영어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영어 점수 부족해서 못 낸 사람도 많이 봐가지고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영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학을 만약에 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영어 먼저 하고, 그리고 한국이랑 좀 다르게 진짜 미국은 선생님을 보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선생님을 좀 연구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걸 일단 전 추천을 드려요, 그거는. 그 다음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좀 당황스러운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연주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크닉을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나한테 설명해봐. 네, 맞아요. 이러면 저는 진짜 너무,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작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말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를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능력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해요.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해.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랬는데 미국 가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대처하려면은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다 전 붙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최대한 모임 같은 거 많이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쵸, 안 가면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랑만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좋은데, 네. 정말 저 아는 분 중에서는 학부 4년을 다니셨는데, 영어가 정말 하나도 안 늘어오신 분들 있어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외국 애들 사이에서 오는 그 인맥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일자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 많이 사귀는 거는 추천드려요, 진짜.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영어를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미국 애들이랑만 사실 노는 게 좋긴 해요. 한국 애들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랑만 노는 게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재밌어요. 미국 유학 추천합니다. 미국 유학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긴 했어.